안녕하세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입니다. 어제는 제가 요렇게 제가 아는 고은주 작가님이라고 직장인 자격증 공부법을 쓰신 작가님이 계신데, 이 작가님의 동영상을 보다가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책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저자 사인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이 작가님의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받았는데, 어제는 제가 다른 책을 좀 읽고 있어서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좀 필요한 내용 같잖아요. 직장인 자격증 공부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보면 4차 산업 전문가 시대를 대비하다라는 부제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크고 나면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읽고 그 중에 좋은 부분을 또 발췌해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옵니다. 겨울인데도 비가 올 정도면 날씨가 되게 푹 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우산을 몇 개 팔았는데 아이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비 오는 날은 너무 싫다고.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해가 짠 나면은 그냥 가방하고 뭐 실내화만 들고 학교를 가면 되는데, 비 오는 날은 우산까지 하나 더 챙겨야 되니까 아이들한테는 그것마저도 참 힘든 일이었던 것 같고, 대신 학교가 끝나고 올 때는 일부러 좀 비를 막 맞고 온 것 같아요.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왜냐면 이제 막 맞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갈 때는 수업을 할 때 비를 맞고 생지걸로 수업을 듣기에는 칙칙하고 안 좋잖아요. 근데 집에 올 때는 그냥 비를 흠뻑 맞고 집에 와서 차라리 샤워를 하고 싹 새로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 되게 상쾌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침에 갈 때는 좀 귀찮았지만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비 오는 날을 무척 되게 즐기고 일부러 우산이 있어도 비를 맞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컸을 때는 진짜 이렇게 우산 갑자기 비가 오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가까운 마트고 뭐 이런 파는 곳이 많잖아요. 우산을 파는 곳이. 그래서 이제 상관이 없는데, 뭐 싼 건 뭐 비닐 우산부터 해서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있지만, 요즘은 하도 아이들이 잘 부시고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 엄마들이 그냥 한번 쓰고 말 수 있는 가벼운 우산을 많이 사주기도 하시고, 지금은 그런 우산이 어디 상점에 가도 뭐 편의점에 가도 다 우산이 비슷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클 때만 해도 우산 파는 곳이 많지 않았고, 그러면 학교가 끝나고 비를 맞고 가기가 좀 뭐 애매할 때 좀 기다리고 서 있다 보면 같은 방향의 친구랑 같이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마중 오는 어머님 우산을 좀 같이 쓰기도 하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던 그런 좋은 추억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거의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갈 때는 학원 차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낭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같이 씌워주기도 하고 같이 바라다 주기도 하고 우산 하나 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제 책 중에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떨 때 아이들이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네요. 긍정적인 아이들이 행복하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데서 생기는 즐거운 느낌이다. 비어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고요. 엄마가 긍정적이고 행복하면 아이들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엄마를 본다.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성장하면서 엄마나 주변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동 방식을 따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이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엄마가 보여주는 모습은 아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엄마가 긍정적이고 행복하면 아이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이다.
전매청에서 벚꽃 축제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모임이 있어 집을 나섰다. 현중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친구들과 벚꽃 축제에 갔다. 현철이는 형을 따라가겠다고 뛰어서 갔다. 현중이는 친구들과 가느라 현철이를 깜빡했다. 처음에는 형이 뛰어가도 보였기 때문에 잘 따라갔는데 전매청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형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앞으로 가다 보면 형을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앞만 보고 걸어갔다가 한참을 가도 형이 보이지 않자 울기 시작했단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현철이를 보고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파출소에 데려다 주었다. 6살 현철이는 내 휴대폰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에게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파출소로 갔다. 불쌍하고 처량하게 앉아있던 현철이가 나를 보고는 달려와 안겼다. 경찰 아저씨가 어떻게 6살밖에 안 되었는데 엄마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냐고 기특하다며 칭찬을 해주었다. 그랬더니 우리 현철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해맑게 웃는 것이다. 그리고 얌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현철이가 엄마를 잃고 미아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울고불고 했을 것이다. 경찰 아저씨들이 엄마고 논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얌전히 앉아 있었던 것이다. 모르는 게 약인지도 싶다. 현철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다고 좋아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2층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우리의 얘기를 듣고는 현철이를 불렀다.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용돈을 주셨다. 그리고 100점 맞으면 할아버지한테 와서 꼭 얘기하라고 했다. 우리 현철이는 신이 나서 슈퍼로 달려갔다. 먹고 싶은 것을 사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2층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학교 잘 다닌다고 칭찬해 주시고 시험 잘 보면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항상 사랑을 듬뿍 주셨다. 현중이는 중학교 때 수학과 영어만 공부방을 다녔다. 다른 아이들은 종합학원을 다녔는데 5학년 때부터 다니던 공부방에서 선생님이 아이도 중학교를 갔다고 우리 아이들도 중학교 과정을 해주신다고 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만 가르치셨기 때문에 고민했다. 하지만 보낼 만한 곳도 마땅하지 않고 선생님이 정이 많으셔서 믿고 보내기로 했다. 현중이는 선생님이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했다. 그래서 교과서 테이프를 많이 들으라고 알려주었다. 수학은 문제집을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3권을 같이 나가는 것이었다. 개념 문제, 심화 문제를 했다. 수학은 역시 많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현중이를 많이 칭찬해 주셨다. 보통 학교에서 배우고 오더라도 문제집을 풀 때 다시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현중이는 혼자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고 다시 심화 문제를 푼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혼자 풀어보다가 안 될 때 알려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심화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에서 1시간을 풀어도 혼자 풀어보려고 끝까지 애를 쓰다가 안 될 때 물어본다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선생님도 신기해하셨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산 문제집을 하루에 3장씩 풀고 서술형 문제 1장씩 풀고 교과서와 별개로 시켰다. 그리고 학교 교과서와 연계해 있는 문제집을 학기 중, 학기 전, 방학 때 예습을 시키고 학기 중에는 한 단계 더 높은 심화 문제를 풀게 했다. 더 중요한 것은 풀기 전에 모르는 것은 별표를 치고 다 푼 다음에 맞았던 틀렸던 시험기간에 다시 보게 했다. 별표 친 문제는 답은 맞았을지 몰라도 알고 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채점을 해주지 않았다. 각자 푼 것은 각자 채점을 하게 했다. 그러다 모르면 나에게 질문을 하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습관이 있어서 공부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 선생님은 현중이 방식을 몰라서 많이 다투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처럼 설명하려고 했고 현중이는 그렇게 해보니 머리에 남는 게 없고 공부가 공부 같지 않았던 것이다. 서로 안 맞아 그만두어야 하나까지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흐르고 선생님이 현중이의 방식을 이해하시고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나도 잘 참고 벼텨준 현중이가 고마웠다. 이렇게 저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되게 많이 큰 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케줄을 좀 빡빡하게 세워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좀 자유롭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하루에 10분, 15분 이렇게 투자하지만 그거를 습관화를 시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문제 한 권을 풀어도 진짜 30분, 1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방을 1시간을 다녔단 말이에요. 하루는 수학을 하고 하루는 영어를 하고 이렇게 교대로 했었는데 한 문제 풀다 보면 그 하루라는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아이는 이 방식을 고집한 게 자기가 혼자 스스로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고민해보고 풀어보고 안 되면 다시 선생님한테 물어서 풀더라도 끝까지 생각해보고 고민하다가 물었기 때문에 내과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도 보면 이제 엄마들이 학원을 많이 보내시지만 그나마 그 학원이 우리 아이랑 맞는다라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학원이 맞고 선생님이 나하고 하는 방식이 잘 맞으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애들도 잘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처음에 공부한 선생님하고 중학교 과정 입학했을 때 이렇게 안 맞았던 부분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서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이랑 맞든 안 맞든 그 과정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한 권을 6개월 만에 풀려야 되는 그런 아무래도 이제 계획이 있겠잖아요. 한 학기에 한 권, 최소 2권, 3권 풀려야 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아이들한테도 그거를 주입식이지만 어쨌든 풀게 만들어야 되는 게 학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쉬운 문제는 100문제고 200문제고 맨날 풀어도 다 맞아요. 근데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더 단계를 높여서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 그리고 그걸 풀었을 때에는 쉬운 문제는 그냥 이제 술술술 풀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도 좀 고민하면서 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사실 학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학원은 많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위에 들은 얘기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그게 맞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아이들을 학교 들어가기 전에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이왕이면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다라면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혼자 독서를 할 수 있는 습관이 안 된다라면 문제집 푸는 건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아이가 책을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집도 되게 쉽게 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복한 아이들은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이다 보면 행복하고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가족이고 형제고 부모님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진짜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제도 우연히 어떤 제가 동화를 봤는데 그 동화에 한 어머님이 두 아들이 한 아이는 우산을 팔고 한 아이는 부채를 팔아요. 근데 비가 오면 부채 파는 아들이 부채를 못 판다고 걱정을 하고 날이 더우면 우산을 파는 아들을 걱정을 하고 근데 참 그 남편이 되게 현명하더라고요. 그런 걱정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이다 보니까 자식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걱정을 반대로 하다 보니까 항상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딱 하시는 말씀이 여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 오는 날은 우산을 갖고 나간 우리 큰아들이 우산을 잘 팔아서 좋겠고 날이 쨍쨍 더운 날은 둘째 아들이 부채를 갖고 나갔으니까 부채를 팔기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들들도 부채 팔고 우산 팔고 똑같고 엄마도 자식들 걱정하는 거 똑같은데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었더니 어때요? 맞네요 하면서 그 엄마는 항상 이제 비가 오면 우리 큰아들이 우산을 잘 팔겠네. 그리고 날이 너무 더우면 우리 작은 아들이 부채를 많이 잘 팔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잘 지내는 동화를 저도 이제 어제 봤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긍정적이가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동영상을 잘 봐주신 독자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에 또 다른
이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선별을 해서 좋은 내용이다 싶으면 또 제 책과 그 책과 이렇게 사이사이 교대로 또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